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정책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연순환과 산림농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유병성 팀장입니다. 개발민원 1팀장 지중훈 팀장입니다. 개발민원 2팀장 김병기 팀장입니다. 시설계획팀장 김학권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순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공고사항, 부서별 공통사항과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으로 14쪽부터 15쪽까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7쪽까지 권고사항은 모두 5건으로 공통사항 2건과 당황지구 재정비 검토 1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불가 2건은 동물 화장장 관련 전면적인 재검토건과 도시계획위원회 주민 참여 검토건으로 추진 불가 사유는 동물 화장장 주민 설명회 미개최 사유를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 상정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주민 참여 검토건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의거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되어 주민 참여 불가한 사항임을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쪽 사업 부서별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3억 이상 사업은 총 2건으로 2040년 안성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공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은 2021년 6월에 착수하여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30년 안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2022년도 5월에 용역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6건 중 5건은 완료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 업무 부적정은 추진 중에 있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결과부터 5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쪽부터 13쪽까지는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 및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5쪽까지는 집단민원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2년도 집단민원은 개발행위허가 등 4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 완료되었으며 2023년에는 지구단위계획 반대 등 4건으로 민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진정 민원은 2022년도 10건, 2023년도 처리 건수가 없습니다. 반려 민원은 2022년도에 31건으로 보안사항 미이행 14건, 허가 대상 아님 2건, 불법사항에 따른 반려 1건, 신청 요건 미달 14건입니다. 2023년도 반려건은 10건으로 신청 요건 미달 1건, 보안사항 미이행 9건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음 18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사항 현황입니다. 2022년도 342건을 보완 요구해 328건을 2023년도에는 78건을 보완 요구해 69건을 이행하였습니다.
공사 하도급 현황 및 공사 사후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9쪽부터 61쪽까지는 소관별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107개소로 2023년 자동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 시설은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폐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 골프장 관련 민원은 총 6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4쪽 시가와 예정용지 지역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본 현황 자료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지역에 배정된 시가와 예정용지 물량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60쪽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03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현황입니다. 국토이용계획법 26조에 의거 향후 주민 입안 제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시가와 예정용지를 배분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1쪽부터 63쪽까지는 비도시적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공동위원회가 있는데요. 각각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됐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때 했고요. 공동위원회는 그 건축물이 포함된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할 때 공동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공동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한 8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건축위원회에서 한 5분 정도를 선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하고 전부 다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로 네, 보면 그렇습니다. 될까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공동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제가 이 도시계획 조례에서 볼 수가 없어서 어디서 근거했는지를 한번 여쭤봤는데요.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고요. 네? 국토이용계획법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 도시계획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돼 있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그러면 위원회는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거치나요? 그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달 한 번씩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위원회는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 있을 경우 공동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안건이 있으면 그때마다 보통 한 6번, 1년에 한 6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는 그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는 월 3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월 3회 정도. 예, 3회 정도로 하고 네,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예, 그렇습니다. 규칙적으로 열린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보통 그
저희가 기부 체납을 받는 것들에 대한 것도 여기서 혹시 심의가 이루어지나요? 네. 과거에는 그 기부 체납을 그 사업 시행자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기부 체납의 운영 지침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용도적 변경하는 경우와 건폐율 용적률을 그 상향하는 경우를 그 해서 이제 개발 이익을 환수 차원에서 저 사업체가 제안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자문 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겠네요. 예, 그게 이제 그 경면 변경 사항인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변경 사항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대한 사항이다 아니다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국토이용계획법 그 시행령 25조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의 경우와 지구단 계획 변경의 경면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금광면에 네. 가다 보면은 그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이 생겨서 거기에 지금 신호등이 계속해서 전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길들은 시민분들이 지나다니면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이게 왜 도로가 여기에 생겼을까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죄송하신데 어느 도로?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시나요? 네. 그 안성시청에서요. 네. 금광저수지로 가려면 네.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갔던 길은 이제 마을을 관통해서 가는 길이고 거기는 길이 새롭게 열려서 네. 구곡화됐던 거를 네, 직선화하는 네. 거라고 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거기에 그 길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거든요. 네. 그 도로에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그 지방도로로서 굴곡부 개량 사업으로 한 건데 그거에 대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어렵다는 의미는 여기가 경기도 관할이라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굴곡부 개량 사업으로 취지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취지에서 어떤 목적에서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소관이 아니라 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냥 안성 시민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오래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게 굴곡부 개량 사업으로 됐던 사항이고 그 마을을 통과하는 그 도로가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미양이면 법전이 같은 경우도 있고 그거는 그 우회 도로로 개념으로 해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은 우회도로라고 하기에는 마을이 너무 없고요. 사실은 네. 거기가 예전에는 그 신호등이 없어서 오히려 더 잘 통행이 됐었는데 그게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이 시간이 지체가 되거든요. 글쎄, 그 제가 생각하고 그건 구조적인 거는 차후에 원형 교차를 놓는다든가 뭐 어떤 그 보수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럼 따로 좀 보고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일전에 이제 원곡에 있는 오투그란데라는 그 아파트에를 한번 갔었다고 네, 말씀을 네, 네. 드렸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거의 90도에 가까운 절토가 된 면을 안성시에서 기부 체납으로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기부 체납을 했었을 때 당시 위원회가 열렸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그 기부 체납을 받는 시설은 공원이라든가 기반 그 단지 내 기반 시설이 아닌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는 거에 한해서는 저희가 기부 체납을 받는 걸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네. 이제 받는 게 원칙인데 안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뭐 굳이 뭐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그 왜 그러냐면 그 기부 체납을 하는 이유는 그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건폐율 용적률의 상향에 따른 그 기부 체납을 해야만 그 공동주택 사업 저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할 때 그 건폐율 용적률이 상향되고 층수 그게 완화를 그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기부 체납 비율에 따라서 그게 상향되기 때문에 예. 근데 혹시 그 현장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보지 못하셨- 그렇습니다. 예. 그 위원회분들도 혹시 가보셨을까요? 위원회 때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확한 네.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제가
정확히 네. 기억 못했는데.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얘기하신 거는 원론적인 걸 얘기하신 거고 기부 네. 체납을 받았을 때는 뭔가 활용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공공이 그것을 공공의 이익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받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도로라든가 뭐 이런 형식으로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사면인데 완전히 쓸모가 없는 사면입니다. 왜냐하면 사면 반대쪽은 또 일부 그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받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를 용적률을 높이면서까지 그분들이 그거를 관리를 할 책임까지도 저희한테 다 떠넘긴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굉장한 이익을 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네. 확인하셔서 네. 또 보고 좀 따로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현 의원님. 그 너무 전문적인 분야여서 질문에 두서가 없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경기도 감사에서 22년도에 지적됐던 게 있는데요. 네. 그 여러 가지 중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관리 업무 부적정, 네. 개발 행위 허가 사후 관리 소홀 요구 내용이 간단하게 어떤 건지 좀 먼저 그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부적정은 그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 네네. 그게 이제 뭐 본인이 연관돼 있는 아니요, 그거는 여쭤본 게 아니라 그 밑에 거요. 밑에 거. 개발행위 허가 사후관리 소홀. 국토계획법 위반 허가 조건 이제 합병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그 우리가 분할 허가를 받으면 네네. 그 이제 분할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그 합병을 목적으로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이제 합병을 사후관리가 합병을 되지 않는 사례가 좀 몇 건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지적 사례가 지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에는 네네. 우리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은 지형도면 고시를 하는데 예를 네. 들어서 뭐 녹지 부분을 네. 일부 훼손했다든가 뭐 그런 그 토지이용 계획 그 지형도면 고시 내용하고 틀린 경우 네네. 이용하는 경우 그게 이제 한 10건 정도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 아까 합병이 조건인데 사후관리 안 된 거는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지금 그 합병을 하라고 이제 그 저희가 권고하고 있는데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최종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아, 권고를 해서 그러면 그 원래대로 합병이 되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녹지 훼손 같은 지형도면 고시대로 안 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행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행 절차 예, 중이신 그렇습니다. 거고. 네.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그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걸 수시로 좀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그 사실상 이제 그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는 거는 그 이후에 개발행위 허가로 이어지는데 네네. 허가 이후에 사실상 그 사후 관리는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못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사후 관리도 이렇게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 이게 뭐 인력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없습니다. 때문에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아예 네, 전담하는 사람도 없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 감사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지적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위성 사진을 보고 감사할 때 위성 사진을 보고서 이제 그 사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위성 사진 보는 거 도에서 할 수 있으면 네. 저희들도 조금 여지가 있으면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사후 관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죄송합니다.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다른 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혹시 쿠시먼 보고서라고 아세요? 언론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는데 혹시 네, 모르겠습니다.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 물류센터 현황에 대한 쿠시먼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네. 안성이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신규 물류 개발 사업이 준비 중에 있다. 규모는 116만 평 규모다. 이게 뭐 여러 가지 고속도로 뚫리고 이러면서 굉장히 호재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규 공급 현황을 보면 기존에 공급된 거에 2배가 이제 앞으로 공급 예정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안성에 이렇게 몰리는 이유가 뭐
고속도로 뚫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용인이나 이천이 인허가 규제가 강화되면서 또 더 이상 신규 부지 확보가 약간 어려워지면서 안성은 그나마 좀 신규 부지 확보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아져서 이런 현상이 예상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용인이나 이천의 인허가 규제가 강화됐다는 내용, 우리랑 다르게 강화된 지점들이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신 네. 게 있으실까요? 그 물류창고 규모 이상은 그 네. 취락지구와의 거리, 네. 그다음에 그 진입도로 확보, 그런 걸로 도시계획 조례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용인이나 이천은 네, 그렇습니다. 예.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취락지구와의 네, 네. 거리, 진입도로 확보, 요거를 명시를 해서 이거를 어기면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 안성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우리 그 2022년도 그 공공 데이터 포탈 물류창고 현황을 보면 저희가 지금 2,000평방미터 이상은 이제 그 보험을 들게끔 돼야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증이 있어야만 그 보험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2022년 말 56개소입니다. 지금 이천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126개에서 130개 정도 등록이 돼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21년 하반기부터 지금 물류창고가 지금 많이 그 수요가 급증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그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지금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그냥 그 지금 조례로 정해 있지는 않지만 그 도시계획위원회 그 운영 검토 방침 그다음에 그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물량으로 3년간 물량으로 2023년까지 금년도까지는 내년도 2024년도까지 물량으로 하고 2024년 이후에는 도시계획 조례로 해서 그 강화를 하고자 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어쨌든 안성은 22년도 공공 데이터 상으로 56개소 네, 그렇습니다. 2,000평방미터 이상. 이상이요. 네, 앞으로 향후 그러면 지금 계획된 것들이 여기 지금 현재 지구 단위 계획 내지 네네. 그 저희가 자료 보시면 몇 페이지? 페이지 63페이지 보시면요. 네. 지구 단위 계획 현황 지금 네. 현재 진행 중인 거, 그다음에 네네. 지구 단위 고시된 거. 네네. 근데 총 우리가 2021년도에 29개가 있습니다. 네네. 29개가 됐고 물론 이제 개발행위 허가는 여기에는 그 들어가 있지 않는데 지금 이 29개가 다 완료가 돼서 인허가가 되더라도 네네. 지금 85건입니다. 85건.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개발행위 허가권 여기 이제 빠졌다는 거 이거보다는 좀 많지만 아직 인근 시군에는 약간 많이 좀 못 미친다는 거 그렇게 네. 최근에 많이 수요가 많이 늘어서 그럴 뿐이고 지금 현재 건축 비용이라든가 뭐 금융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현저히 줄고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아, 예, 그 지금 현재는요. 예. 네. 지금 그 2023년까지는 총량으로 조정을 하시고 24년부터는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서 아닙니다. 2024년까지는 네. 그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50여 개의 물량을 네.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 네네. 그 이제 1.5배인 네. 1.3km평방미터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4개년으로 나눠서 2024년까지는 네네. 물량으로 하고 네. 2024년 이후부터는 조례로 한다. 그 24년 이후부터는 조례로 하는 걸 내부 방침으로 계획으로 세워 놓으신 이거 건가요? 결제 받았습니다. 아, 예, 결제를 예, 예, 받으신 그렇습니다. 거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면적이 물량 얘기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개발행위. 예, 네. 개발행위 허가.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시가와 예정용지 우리 기본 계획의 물량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건 지구 단위 계획은 그거 제외돼 있고 개발행위 허가만 해당입니다. 그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 농업용 창고라든가 지자체에서 하는 창고는 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개발행위 허가에서 그럼 물류로 관련된 것들이 24년까지는 얼마 정도가 더 남아 있는 건가요? 지금 올해 금년도에 23만 평방미터 중에서 네. 한 50% 정도 지금 차지했고요. 네. 내년도에는 약 20만 평방미터 정도, 22만 평방미터 정도 내년도에는 그렇게 물량 배정을 해놨습니다. 아, 24년도가 23만 평방미터가 예, 나간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예.
그럼 내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또 그만한 네, 네. 물량이 나가는 거네요. 그럼 25년 25년도부터 이제 조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군의 인근 시군의 여주 저기 이천이나 용인 그런 그 조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개정을 조례로 예,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또 모르겠는 게요. 산업유통형 지구 단위 계획은 네, 지금 물량이 다 거의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물량은 소진돼서 지금 24년도에 끝날 거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지금 시가와 예정용지 물량이 2030년 목표 년도가 2030년 그 도시 기본계획에 있는 물량이 2015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시가와 예정용지 산업유통형 지구 단위 물량이 3.7km 평방미터입니다. 그게 다 소진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 추가 물량을 안 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설명드린 그 추가 그 일부 변경한 내용이 이제 추가 물량을 받은 이유가 저희가 그 지구 단위 계획은 그 어떤 그 뭐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재해, 교통 다 모든 평가 위원회를 거쳐서 그 계획적 개발이 되기 때문에 또 진입도로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은 그 계획적 개발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그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개입할 수 시에서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용도 지역 변경도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이라는 좋은 양호한 땅을 찾아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물량을 부득이 1.4km 평방미터를 일부 변경해서 추가로 그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또 추가 배정 받을 수도 있나요?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요거는 한번 2030년 일부 변경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 수립은 2040년을 목표로 한 거기서는 이제 또 할 수 있습니다. 2030년도 기본계획에서는 변함은 없을 거란. 이제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2030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물량이라고 예, 보면 예, 되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24년 이후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게 안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물량 받은 거 이외에는 추가는 어렵다고 안 예. 되는 거죠. 기본계획에 안 의회는 맞습니다. 의견 청취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보면 계획관리 지역을 이렇게 용도 변경하는 건이 거의 다 그런 건이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그 계획관리 지역 일부 그 뭐 물론 이제 생산관리나 보존관리도 포함되도록 돼 있지만 그 계획관리 지역에 한해서 지구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뭐 다른 타 용도 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용도 지역 변경을 수반한 그런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하십니다. 의회견 청취는 그 용도 지역 변경을 수반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용도 지역 변경이 아니면 의회 의견도 들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네. 이제 이 산업 유통형 지구 단위 계획이 더 큰 계획이고 그 네. 개발 행위 허가는 그 단위 계획에 들어간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용도 변경이 가능해서 이제 개발 행위 네. 허가 득을 하면 그렇게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 안에서만 그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거네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할 경우에는 그 지구 단위 계획은 행정 계획이고 지구 지정이 및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거 토지 이용 계획 수립한 거대로 개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물류단지 들어와서 개발하고 물류센터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안성시를 개발하는 하나의 측면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전혀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네. 너무 산재해 있고 난립을 하니까 그게 문제인데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나 도시 계획 같은 것 상에서 네. 이게 좀 조정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제 없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절차 이행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면 그 어떤 그 절차법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 환경영향 평가, 교통영향 평가, 그다음에 주민 공람 공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는 거는 계획적 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요청 하나 드리는 게 개발 행위 허가 쭉 나간 게 있잖아요. 네네. 22년, 23년. 거기서 반려된 것들이나 불허된 것들 내용 간단하게 하고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체 건수 중에 몇 건이나 반려가 되는 건지 그런 자료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 아까 기부 체납 얘기하셨는데요. 21년도 기사에 어쨌든 공공 기여를 위한 기여 운영 방안을 비도시 지역 지구 단위계 공공 기여 네. 운영 방안을 마련을 하셨던 건가요? 네, 있습니다. 아, 그게 현재도 네. 적용이 되고 있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어쨌든 민간이 개발하면 개발 이익 환수 차원에서 이렇게 네, 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지구 단위계 수립 지침에도 보면 개발 이익을 그 환수토록 되어 있는데 이제 과도한 개발 이익 환수는 이제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25%인가 그 정도로 이제 그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개발 근거로 해서 이제 저희가 지침을 만드는 내부 지침을 만드는 겁니다. 그 개발 행위를 통해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를 산정을 하나요? 아니 이제 그 개발 이익은 용도 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네, 플러스 네네,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네네, 두 가지를 중복해 하나만 받으면 한 가지고 네. 그걸 자료를 저희가 네네. 그 지침 운영 지침 방안을 만드는 거를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거 한번 주시고요. 그 22년도부터 어쨌든 이래서 공공 기여 해서 뭐 네. 기부 체납 받은 리스트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자료 좀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그 개발행위 허가시 이해충돌 관련돼서 저희 공직자가 관련돼 가지고 뭐 법원에 통보했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 전에 있던 그 팀장 한 분 중에서 그 이제 그 허가난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걸 이제 변경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그 직접 결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이 직접 결제한 사례입니다. 당사자가 예,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예, 결제했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그 이해 충돌 방지법이 사실상 이제 5월 15일 날 이제 개정이 됐다면 그 다음 달 20날 그거를 결제를 한 거예요. 공교롭게도. 네, 그래서 그걸 좀 잊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기적으로. 예. 지금 현재 어떤 상태? 지금 경기도 감사 지적 사례 이후에 하고 그건 별도로 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야 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관실 의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이런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원곡에 보니까는 이제 오토그란테 아파트 문제가 이제 기부 체납을 저희가 받으면서 그 가봤더니 별차 쓸모도 없는 땅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도시계획 그 당시에 계획위원회라든지 공간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저는 분명히 했다고 보는데 심의를 안 했습니까 그때는? 아닙니다. 도시개발법으로 진행하더라도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를 했는데도 그렇게 쓸모없는 땅을 저희가 기부 체납을 받습니까? 그래서 뭐그 당시에 어떻게 돼서 그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 단지 내 기반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기부 체납을 안 받는데 그 시설로 결정되는 그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가보셨죠? 네, 한번 가보시고 네. 상당히 왜냐하면 저희가 안성시 세금이 기부 체납을 받아서 거꾸로 하자가 생기면 저희가 가서 또 다 안성시 세금을 그냥 허투루 다 쓰는 거예요. 보니까 몇 억씩 뭐 몇십억씩 쓰는 거야 그냥 보니까 저는 이거 문제라고 봐요. 더군다나 그 뒷부지 자체가 그냥 보니까 뭐 저희 안성시 예를 들어 통으로 뭐 저희 안성시 기부한 것도 아니고 뭐 공사를 가서 보니까 난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공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고 저거 내 생각에는 앞으로 이번에 폭우가 내리면 아마 또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하는데 이런 문제는 두 번 다시 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이제 그 기부 체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위원회라든가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든 무슨 그 당시에 그 관련된 위원회가 있었을 텐데 심의를 받던 분들이 네. 뭐 법적인 절차에 의거 뭐 주변 환경을 보고 나름대로 고려해서 심의를 했겠지만 그 당시에 그 심의를 하셨던 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만약에 지금도 같이 있는지 확인 좀 하고자 하니까 네. 자료 좀 그 당시에 위원회하고 네, 알겠습니다. 현재하고 네, 알겠습니다. 한번 비교 좀 할 수 있도록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에 이제 건지지구가 이렇게 지구 단위 사업으로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건지지구가 이제 그 총 2009년도에 이제 수립이 돼서 그동안 사실상 그 개발 수요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되다가 지금 그 세 개 그 공동주택용지 3개 블록에 대해서 2개 블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개 블록 1블록인가 거기는 이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3블록 같은 경우에는 그 소하천과 이렇게 좀 약간 간섭이 있는 바람에 그 소하천 그 협의 문제로 좀 지연되고 있는데 2개 블록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2개 블록이 네,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안성에 이제 택지지구도 이제 거의 아양 택지지구도 한 군데 아파트 하나만 지금 뭐 준비를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네. 이후에 뭐 택지 개발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네, 준비하는 게? 지금 현재 이제 그동안 그 우리 당황 건지지구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그 시에서 이렇게 수립해 놓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역을 추가로 하는 거는 좀 저희가 안성시에서 지향을 했는데 이제 다 개발 수요가 이제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다만 이제 그 소규모 그 개발 도시개발법에 소규모 개발은 좀 지향을 하고 대규모 택지 개발 위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통훈 의원님. 네, 정특은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0쪽입니다. 요 금강면 현공리 683매 6번지 1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주차장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공이라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최근에 그 저수지 윗부분 그 올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부분 그거 말씀. 의회견 청지까지도 다 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거기 건너가서 네. 저기 금강 그 호수 낙수 떨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물 떨어지는데 금강 호수에서 들여다 보면은 자전거 도로인 그 제방 제방 예, 거기 예, 예. 낙수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 낙차. 오른쪽에 예. 그 낙차하고 있는 예, 예, 그 예, 구역 우측에 거기 좌측에 보니까 그 탁구인가 배드민턴 콧 저기 장인가 운동 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지금 진행하는 거 그거는 혹시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거기도 주차장 만들고 있던데. 그 금강리 그 초입 그 제방 하고는 지금 우측이요. 예, 제가 지금 파악을 못 그건 했습니다. 여기 아니 별도로. 예. 여기서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하천에다가 지금 주차장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금강면 다리 넘어가면서 네. 저희가 그 하천 내에 뭐 어떤 그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하천 내에 도시계획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는 중복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떤 어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그거는 있는 하는 것 건설관리과에서 같습니다. 예.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 거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영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야영장 보면은 지금 이렇게 여러 곳에 지금 부지 조성을 하고 계십니다. 죽사면 용설리에 33페이지 쪽부터 보시겠습니다. 33쪽에 보시면 죽사면 용설리에 지금 일반 야영장 부지 조성하고 있고요. 조건부 수용했습니다. 또 34쪽 보시면 양성면 방신리에 저기 조건 300 거기 조건부 또 수용하셨고요. 지금 계속 가시면은 38쪽에 보시면 대덕면 모산리에 산 100-103-2 거기도 역시 지금 거기는 재심의 중이시라고 되어 있고요. 42쪽 양성면 노건리에 조건부 수용하셨습니다. 44쪽 금강면 옥정리에 조건부 수용하셨습니다. 죽산면 칠장리에 원안 수용하셨습니다.
53쪽 캠핑장입니다. 이거는 캠핑장 조건부 수용하셨습니다. 대덕면 신령리. 그다음에 양성면 방식리에 조건부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산면 당목리 재심이 들어가셨습니다. 55쪽입니다. 죽산면 당목리 조건부 수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야영장이 이게 쭉 수용되고 이제 지금 개발하시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는 지금 야영장 우리 안성에 있는 야영장은 지금 현재 조례에 보시면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들어가 보시면 제2조 위치에 보면 안성시 다목장 야영장은 안성시 죽산면 용설 호수길 55-33 일원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2019년 12월 24일 날 개정했습니다. 제3조 정의에 보면요. 제3항 오토캠핑장, 글램핑장, 야외 학습장, 체육활동장 및 그 부대시설의 집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야영장에 지금 캠핑장 다 아니면은 다 포함됩니까 혹시? 여기는 아예 요거 한 곳으로 지금 이제 못 박아두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곳에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네. 혹시 우리 안성에 네. 캠핑장을 관리하는 네. 네? 네. 조례, 네. 캠핑장이나 야영장을 관리하는 조례, 네. 아니면 허가를 내주는 네. 그거에 대한 조례 네. 있습니까? 저희 그 도시정책과에서는 야영장을 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도록 이제 토지의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 야영장에 대한 설치 기준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아닌 그 제가 알기로는 그 타 과에 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과에서 업무이긴 있습니다. 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지금 개발 허가를 여기서 네.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과에서 네. 이 부서에서 득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네. 진입로 네. 차량 네.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막힌 도로요. 막힌 건물. 그러니까는 그 야영장이 마지막입니다. 네.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자, 막힌 도로일 경우에 소방도로를 확보하거나 피항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피항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항할 수 있는 피항로가 네. 확보돼 있어야 개발할 수 있게끔 그 득해 이 첫 단계에서 그거를 검토를 해주셔야 사고가 막을 수 있는데 이거 우리 부서 거 아니다. 아니 엄마 찾아 산말리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우리는 그냥 용도 변경만 해준다. 용도를 변경해줬으니까 다른 과는 용도 변경을 저 부서에서 해줬기 때문에 이미 해도 된다고 해서 우리는 설치하라고 허가를 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첫 단추가 네. 제대로 끼워져야 두 번, 세 번, 네 번에 실수가 없어지는데 이거를 미처 아까 준비를 못했습니다. 화면에 좀 띄우고 싶었는데 이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금감면에 있는 캠핑장입니다. 네. 도로가 안 나옵니다. 도로 폭이. 소방도로가 달려가고 피안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도로가 아주 꼬불꼬불하거든요. 엄청. 이 캠핑장 가는데 지금 이 모 캠핑장을 가는데 길이 엄청 위험합니다. 소방차가 그 물을 싣고 달려갈 경우에 일반 봉고차라 승용차는 좀 덜한데 봉고차가 이렇게 쓰러집니다. 소방차는 여기에 이렇게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버젓이 캠핑장 허가가 났고 저기 일단은 여기 용도 변경을 했겠죠.
그랬으니까 이 캠핑장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허가는 요만큼 받았습니다. 요만큼. 그런데 여기 지금 이거 다 캠핑장이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뭐냐? 여기 산입니다. 임야. 개인 거 아니고 이거 다 임야입니다. 임야. 여기다가 내주는 바람에 아무도 안 보니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땅 따먹기로 야금야금 잡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야금야금. 그런데 누구는 그럽니다. 아, 저게 허가 난 거야. 허가 난 줄 압니다. 당연히 허가 난 줄 알았죠. 이거 그 지역에서 아주 오래 거주하시던 분들이 요만큼만 개인 소유였고 이거 다 국유지야. 이거 다 무슨 땅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의원들이 뭐 쪽집게도 아니고 예? 여기 어떻게 구석구석 뭐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캠핑하러 가면은 당연히 시설물 설치돼 있으면 거기 맞다고 아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자, 이걸 용도 변경을 해주셨으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야영장을 공사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으니까 이게 된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막힌 도로는 6m 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6m. 그게 이제 과거에 4m였는데 바뀌었습니다. 막힌 도로는 무조건 6m 도로를 확보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저기 말 그대로 접이식 글램핑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건물이 버젓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용도를 변경해 주셨으니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6m 도로가 나와야죠. 나왔을 때 용도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걸 확보하는 조건부로 해 주시든가. 지금 여기에 다 조건부, 뭐 재심의 막 이렇게 지금 페이지 쪽수 불러드린 곳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또다시 이런 식으로 생겨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자,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안성시에 있는 야영장, 캠핑장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예? 네.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3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도 과연 불법이 있나 없나 네. 한번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 거라고 불법이 없을 리가 없죠. 우리 시 거 포함해서 모든 캠핑장 이렇게 예? 용도 변경해 준 거에 대해서 과연 맞는 곳에다가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서 야영장과 캠핑장이 들어섰는지 조사해서 이거 이제 해놓은 거 이거 도로도 안 나오는 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허가 내주신 거 어떻게 이거 책임지실 거냐고요. 본 의원이 막 뒤져봤습니다. 조례를. 예? 캠핑장 관리 및 설치. 네? 오토 캠핑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우리 안성에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건축가라든지 아까 말한 뭐 개발 저기 어디죠? 문화체육관광과 캠핑장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거기다 캠핑장 지세요. 그러면 캠핑장 저지른 겁니까? 기본적인 도로는 있어야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시민들이 안전 불감증에 걸릴 정도로 지난번 이태원 참사 사고 생각 안 하십니까? 네? 그 이태원에서 압사당한 거 아닙니까?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나마 가게 옆에 영업 근린생활 편의점 같은데 들어가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거기 있던 분들 군중심리에 밀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기 산불 나면 캠핑 다 불 쓰는데 여기 불 나면 소방차가 여기 달려가야 됩니다. 소방차가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골드타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10분 내에 도착해야 됩니다. 여기 10분 내에 갈 수 있는 소방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미양면에서도 달려가도 여기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캠핑장에 좌우 다 있습니다. 도로는 양쪽 다 없습니다.
막힌 도로예요. 피항로도 없어요. 여기는 특히나 더 소방차 올라가면요. 너무 이 굴곡이 심하고 이렇게 도로 자체가 왜 이렇게 약간 이게 기울어진 도로 있죠. 이렇게 도로가 여기 그렇습니다. 소방차 올라가면요 급하게 달려가면요 그냥 물 싣고 뒤집어져 버립니다. 아찔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개발 허가를 아니 용도 변경을 해주십니까 이렇게?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여기 지금 어딘지 감은 오시죠? 전혀 사응리 모르시겠습니까? 사응리 아닙니까? 우리? 좀 가까이 이것 좀 저 좀 갖다 의원님 좀 부탁드려요. 좀 주셔요. 저기는 그 음성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음성 가는 도로 달려가는 도로입니다. 옥정리네, 옥정리. 네. 네. 그 음성 가는 도로 제가 이제 네. 집원은 일부러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저희가 본 의원들이 여기서 집원 얘기하고 업체명 얘기하고 누구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일단 고소를 하고 보자 하니까 예? 무혐의 받을 수 있어도 고소를 하고 봅니다. 변호사 사서 대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장 이름을 지금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가 왜 허가가 났습니까? 거기 도로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음성관 달려가는 도로 옆입니다. 거기 어떻게 해주셨는지 아십니까? 도로에서 그 캠핑카는 거기 들어가질 못하니까 이거 캠핑 차 있죠? 네. 캠핑카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도로가 좁으니까 돌릴 수가 없어요. 이게 뒤집어지니까. 넓은 데는 조금 넓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했느냐? 옆에 도로에서 간 우리 원 도로 있죠? 음성 가는 도로. 네. 그 옆에 바리케인 쳐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바리케인 쳐 있는 데를 지금 제가 우리 여기 띄우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사진을 찾아서 못 넘겨서 지금 못 띄웠습니다. 거기에 바리케인이 자물쇠가 비밀번호 자물쇠입니다. 캠핑카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면은 열어준답니다. 번호를 알려주는 거죠. 열고 들어간답니다. 예? 들어가서 캠핑장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주민분들이 제보를 주신 겁니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채워져 있어요. 저기 일반 열쇠가 아니라 번호 그 자물통. 지금 이거 저기 관문이셔요. 관문 잘 심각하게 네. 검토하시고 해주셔야지. 자 여기 문제되는 거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겁니까? 지금 뭐 자세한 거는 현장을 가보고 불법 사항이라든가 잘못 도로에서 네.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네. 그분들 나오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도로로 못 나옵니다. 캠핑카 들어간 거. 캠핑카도 요즘 크지 않습니까? 뭐 차 안에서 다 자니까. 그거 네. 네. 저기 네 나왔네요. 저 보시면요. 저 번호키예요. 저 쌩쌩 달리는 도로입니다. 거기서 차를 비상 깜빡이 켜고 저기 전화하면 저기 이제 캠핑 그 야영장 하고 얘기하면은 저기 번호 알려줍니다. 저기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 자 보시면요. 보이시죠? 저기서 도로 캠핑을 하고 나갈 때 저기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싱싱 달리는 도로예요. 그냥 차 머리 넣다가 저쪽에 달려오는 거 있죠? 못 보는 순간 그냥 대형 사고입니다. 이렇게 네.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거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좀 저희도 좀 답사를 해서 그 안전 시설을 한다든가 그렇게 이게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을 해주시고 네. 해주실 때 그 어디에 쓸 건지 네. 이미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느 용도로 쓸 거다라는 게. 네. 거기서 버섯 재배하면 문제 없습니다. 예? 거기서 버섯 재배하고요. 특수작물, 예? 산양삼 키우겠다. 문제 없어요. 산속이니까. 그건 저기는 저기 하수관, 오수관. 제가 이제 이번 캠핑 얘기 다 할 겁니다.
거기에 그런 걸 다 어떻게 처리해 놓고서 저기다 저렇게 해놨는지. 안성에 있는 캠핑장을 구석구석 다 가봤습니다. 대부분이 길이 없어요. 간신히 들어갑니다. 간신히. 그랬더니 지난번 질문을 드렸더니 하시는 얘기가 캠핑장은 보통 오지에 있다. 오지에. 그래서 승용차 하나 개인신이 들어가면 캠핑장을 하는 거죠. 그럼 과거죠. 그래서 계속 법이 바뀌고 조례가 개정되면서 좀 더 안전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성 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 불감증에 걸릴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주실 때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쓸 건지 파악하시고 그에 따른 사용할 수 있다 없다를 잘 이 관문이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도시정책과 네. 실제로 이 개발에 대한 관문이신 겁니다. 관문에서 이거를 제대로 해 주셔야만이 예?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 과장님은 네. 어떻습니까? 예, 뭐 충분히 그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저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되면 그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위원회 지금 방지 여기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불러드린 곳들도 네. 지금 다시 한번 네.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들 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나간 곳들 네. 이런 곳들도 그때 혹시라도 왜 과장님 안 계신 네. 그 시절에 나간 네. 것도 있을 것이고 네. 과장님 계신 시절에 왜냐면 제가 연도로 다 확보를 했습니다. 네. 언제 나갔는지 캠핑장 리스트 다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확보를 했는데요. 그거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캠핑장을 부실 수 없다면 네. 도로를 확보해야죠. 둘 중에 하나는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예, 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거기서 생명 잃고 나서 더 크게 사람이 잘못됐는데 그때 불법 행위가 나왔다. 이런 걸로 크게 문제되지 않게 이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희 양성 미산 물류단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게 거기 안에 예술인 마을이 있습니다. 알고 네, 계십니까? 있습니다. 근데 이 저희 안성시의회 의견 청취를 할 때 이 네. 사업이 주민 제안으로 시작됐다라고 지금 그때 보고를 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술인 마을에서는 사실 이 물류단지가 들어오는 것도 몰랐던 상황인데 이 최근 4월경에 알게 됐다고 합니다. 예술인 마을에서는. 그래서 예술인 마을에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마을인데 이 주민 의견이라든지 공청회를 하신 적 있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는 그 도시관리 결정을 할 때 주민 공람 공고, 지방지 2개소하고 그 읍면 게시판, 시청 게시판에 이제 게시를 해서 주민 공람 공고는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아까 말씀드린 예술인 마을에서 이제 인지를 못하다가 저희가 이제 그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 동네 그 노곡리 그다음에 미산 1, 2, 1, 2, 3, 2 주민 설명회를 다 실시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해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마을 모든 마을 주민들은 다 이제 그 동의를 해서 동의서를 다 받아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예술인 마을 9가구가 거기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5가구가 반대를 하다가 최근에는 한 4가구 정도가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고요. 지금 사업체가 이제 그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도시관리 계획 용도 변경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면 안 된다. 이 주민들이 사실
뭐 물류단지든 무슨 단지든 들어오는 것도 모르는데 주민 의견을 어떻게 제시를 하냐 이런 말씀들을 좀 주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네. 이 방법을 저희가 다른 방법을 조금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공고를 올려놓으면은 뭐 보시는 분들이야 보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뭐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주민 의견을 주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과장님 어떻게 좀 예, 보통의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약산마을에 네, 네. 속하는데 네. 약산마을은 당연히 이제 사업지구 내에 속하니까 그 마을은 당연히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약산마을하고 이제 그 약간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좀 마을 자체하고 이렇게 좀 소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주민 그 지역 해당 지역의 민원은 다 이렇게 좀 알리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신중을 조금 기해 주셔서 앞으로 네. 이런 일이 조금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희 안성 8경 중에 하나인 미리네 성지에 자연보호 지역을 파괴하면서까지 뭐 물류단지가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참 안타깝습니다만 저희 안성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뭐 반대할 만한 명분이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다라고는 이해는 조금 합니다. 하지만 물류단지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사방에서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희 안성 아까 우리 황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인처럼 저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다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가 보호 지역까지 깨면서까지 들어오는 거는 조금 막아야 된다 이제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토은 의원입니다. 마이크를 다시 받았습니다. 지금 아마 이 민원을 주시고 이제 우리 의회 방송을 계속 요즘 유튜브로도 나가니까 보시고 계셨습니다. 자, 바로 사진을 보내와 주셨길래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지금 시민분께서 바로 사진을 전송해 주셨습니다.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급경사가 심합니다. 폭은 상당히 좁습니다. 자, 불 좀, 예. 지금 경사각도 보이시죠? 예? 그리고 폭도 굉장히 좁고요. 옆에 여백이 없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이제 본 의원도 저곳에 직접 현장을 나가본 것입니다. 나가보고서 아, 이거 정말 너무 위험하구나. 이렇게 옆으로 뒤집어집니다. 다음. 자, 저기를 굴을 통과해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높이라든지 굴, 이 위에 옆에 상당히 협소합니다. 다음. 바로 저기입니다. 저렇게 아까 저거는 처음에 제가 이제 없다고 아마 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얼른 가서 지금 현장 도착하셔갖고 찍어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바로 이렇게 폭이 왜 우리가 와이퍼 하나가 이렇게 우리 도로 폭이지 않습니까? 와이퍼가 잘려 있지 않습니까? 예? 앞에 딱 끼는 와이퍼가 딱 우리 도로 폭인데 지금 와이퍼가 잘려져 나갔으니까 얼만큼 좁은지 네, 육안으로도 확인이 될 겁니다. 다음. 자, 보십시오. 이렇게 꾸불꾸불한 도로를 과연 소방차가 달려서 위급 상황에 도착할 수 있는지. 다음. 바로 이 상황, 아까 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위험한 곳에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 금강면에 보면은 금강면에서 진천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도 너무 위험해서 사망사고가 사고가 났다면 거기 사망사고가 난다고 대형 사고가 난다고 이장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곳도 그와 못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인정하시는 거죠? 네. 저 또 다른 지혜 답사해서 시간이 위험하다는 거? 예, 현장 답사해서요.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시정 토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